출근 준비를 다 끝마쳤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빨래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한 3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게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근처에서 자취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원룸촌이다 보니까 보면서 제 대학 생활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1, 2학번인데 10년도 더 지났죠. 대학을 가고 나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법적으로도 성인이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중2병이 중2에 오는 것도 복이라고. 전 나름대로 중2병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직 잔여물이 남아 있었던 건지 21살, 2살 이럴 때는 정말 화장을 한 2시간씩 했고 속눈썹을 2겹을 붙이고 파초선처럼 그렇게 화장을 가볍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에 편의점도 못 가고 자의식이 되게 과잉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쳐다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 얼굴인 상태의 나는 멋지지 않은 모습이니까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왜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판단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긴장 상태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막 유튜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바로 서야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다. 내가 불안하면 그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건 독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엄청 정신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우울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된 상태 속에서 정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도 좀 연상이었어서 차분한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느긋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성격이었어요. 되게 허용적인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2, 3년 정도 만났었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너 되게 많이 안정되고 사람 편안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누군가 만나기 전에 나부터 바로 서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불안한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을 때 진짜 운 좋게도 너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인간의 3차 성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학교 생활을 그때 당시 남자친구 덕분에 무사히 잘 보내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제가 직장을 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잘못으로 인해서 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지게 됐어요. 사회초년생으로서 겪는 그런 힘듦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제가 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나 그때 당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술을 3차, 4차까지 가는 거는 뭐 예사 일이었고, 술자리가 정말 길어진다 하면 2, 3시까지 먹는 일도 허다했었어요. 약간 힘들 때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되니까 퇴근하고 나면은 정말 누구를 만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택한 돌파구는 잠들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작은 보상을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빠르고 저렴한 금액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술이라는 걸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심지어 외향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면 너무 지치는 소리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나랑 만나는 게 이 사람이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중국집이나 국밥집에서 술을 혼자서 많이 먹었어요. 순댓국이랑 후레쉬 하나 카스 하나 이렇게 시키면 저희 집 앞에 있는 데서는 14,000원에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을 고려하면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 집에서 소주를 마셔봤더니 너무 역한 거예요. 너무 쓰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파워에이드를 섞어서, 이온 음료를 섞어서 마셔보기도 하고, 떡볶이처럼 자극적인 안주랑 먹으면 비교적 좀 작게 느껴지니까 소주의 쓴맛이, 그렇게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서 라면이랑 소주 한 병 정도는 맛있게 해치울 수 있는 어엿한 알코올 중독자가 됐더라고요. 참 힘든 기억이었지만 잠깐 순댓국집이나 추어탕집 이런 데서 술을 먹었을 때 누군가가 지친 저를 위해서 술상을 밥상을 차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위안을 많이 얻어서 나도 나중에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 술이라는 게 참 백해무익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예 없앨 수
없는 거라면 내가 최대한 다정한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식에 따라서 이거는 술이지만 어떤 처방이 될 수도 있고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거의 그래도 반년 가까이 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 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창업을 했어요. 처음 마음가짐 자체는 용주한테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남는 돈이 없어서 가게에 있는 식료품을 파먹는 그런 상상까지도 했었어요. 물론 초반에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적자도 있었지만 조금이지만 수익이 좀 나고 있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아니면 진짜 기분이 내킬 때는 순댓국이나 뼈해장국을 포장해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 결론은 내 세계가 적극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애는 가급적이면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는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마셔봤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술을 마셔볼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라면 연애는 정말 엄청 추천하고요.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